네, 반갑습니다. 네, 권용철입니다. 좀 오랜만에 뵙죠? 뭐, 뒤에를 이제 좀 까맣게 배경을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만, 뭐, 저 더 좀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어요. 자, 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은 이 책입니다. 조금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조선이 그린 세계지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부제는 몽골 제국의 유산과 동아시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지도가 나와 있죠. 뭐 사실 조선이 그린 세계 지도다 그러면 뭐 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라고 하는 그 지도를 얘기하는 거죠. 1402년, 그러니까 조선 태종 2년에 만들어졌다라고 알려진 지도인데, 뭐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지도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보면 그게 몽골 제국의 유산이라고 하는 이제 요거와 어, 연결돼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뭐랄까 주목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책이 원래 원본은 이겁니다. 아, 잘 안 보이네. 여기 일본 책이거든요. 일본 책의 요 제목으로 보면 일본 책의 원서 제목은 조선이 그린 세계 지도가 아니고요. 몽골 제국이 탄생시킨 세계 지도예요. 네. 그래서 몽골 제국을 조금 더 말하자면 주체적으로 좀 앞장 세운 그런 제목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할 때에는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이제 국가를 조금 더 앞에 세우게 된 거죠. 뭐 번역을 하면서 원서의 제목이 변하고 이러는 거는 뭐 예사니까요. 그죠? 그 출판 시장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 이 원서에 보면 이 저자가 군기자, 한자로는 그렇고 일본어로 읽으면 미야노리코라고 하는 그 학자분이신데 젊어요. 지금 아직 50대가 안 되셨나 그럴 거예요. 굉장히 젊은 학자분인데 벌써 지금 이 책 한 권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2007년에 나왔거든요. 이 번역서는 2010년에 나왔고 이 책을 내기 1년 전, 그러니까 2006년에 이제 본인 논문 잔뜩 모아가지고 몽골 시대의 출판마? 뭐 이런 또 논문집, 두께가 이만해요. 그 다음에 또 2018년인가 9년에 몽골 시대, 몽골 제국의 뭐 동과서 해가지고 뭐 동서 교류 뭐 이런 거 다루는 그런 또 책을 두 권으로 냈어요. 상하. 이 학자의 어떤 글이나 이런 거 보면 와 도대체 어디서 이런 자료들을 다 긁어 모으는 거야 싶을 정도로 자료를 활용하는 능력이 정말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은 자료들을 동원해요. 무슨 뭐 몽골 제국 본다 그래가지고 원사 뭐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뭐 어디 지방지 뭐 희한한 거 다 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좀 대단한 그런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학자고 또 뭐 몇 년 전 논문을 보면 한문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어 자료도 아마 직접 읽어서 그런 논문을 또 쓰고 있는 거를 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이 학자의 이제 글이 번역이 돼서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요. 아유, 제가 뭐 책 앞서 소개해 두 번의 영상이 있는데 뭐 다 30분 이상씩 너무 말이 많아요. 그죠? 한 10분 정도 그냥 이렇게 탁 끊어버려야지. 아예 그냥 본인이 책을 다 읽어주지 그래. 30분 동안 하려면. 그죠?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이 책의 뭐 어떤 내용이라고 한다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어떻게 조선에서 만들어질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걸 밝히는 거죠. 그래서 이 몽골 제국 시대에 그 활발해졌던 그 동서 교류를 통해서 중국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지리학적 지식 혹은 지도학적 지식에다가 이제 서아시아 쪽에서 건너온 지리학적 지식, 지도학적 지식, 그 다음에 천문학적 지식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이제 이런 세계지도, 그러니까 당시 세계지도, 그죠? 그러니까 유라시아 지도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그리고 조선도 그 몽골 제국이 만들어 놓은 그 세계 지도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미야노리코가 주목하는 거는 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의 그 발문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제 지도 밑에 보면 이제 이 지도가 뭐 조선 태종 2년에 뭐 어떠한 연유로 뭐 어떠하게 탄생했다라고 하는 그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그 글귀를 적은 사람이 권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말 선초의 유명한 성리학자죠. 그래서 이 학자가 이제 적은 글귀를 보고 아하, 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라는 게 원래 중국에서 만들어진 두 개의 지도를 참조하고 그다음에 그 중국에서 만들어진 두 개의 지도에는 조금 소홀했었던 한반도와 일본 쪽의 지도를 보완해서 합쳐서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쪽보다 더 나은 세계 지도가 되는 거죠. 한반도하고 일본을 합쳐서 묘사했으니까. 이 지도를 보는, 지도를 읽는 것,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당시 사람들의 지리 지식, 그다음에 세계관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도로 보는 역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미야노리코가 전개하고 있는 서술 방식은 이제 그 중국에서 참조한 그 두 개의 지도가 과연 뭐였는지, 지금은 이 두 개의 지도가 원본이 남아있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원본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원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누가 만들었는지를 막 추적해요. 근데 정말 상세하게 일본 스타일답게 정말 상세하게 추적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런 이 번역서를 보게 되면 이런 여러 지도 그림들, 원서에도 지도 그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책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게다가 이 저자가 이 미야노리코가 나름 또 그 구분한다고 그 색깔을 또 이렇게 입혀가지고 지도에, 원래는 흑백으로 된 지도에도 물론 칼라로 된 지도도 있지만, 그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좀 공을 들인 그런 지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이제 이 책의 내용은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과연 그 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뭐를 참조했을까? 이제 그거를 이제 중국 자료에서 그냥 막 찾아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그렇게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 지도가 어떠한 시대 배경 때문에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일까? 이제 그거를 몽골 제국에서 찾는 거죠. 중국인이나 혹은 뭐 조선 사람이 혼일강리국도 역대국도 지도 보면 아라비아 반도도 그려져 있고 심지어 아프리카 대륙도 그려져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알았겠느냐는 거죠. 결국 서아시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그 지리적인 인식이 건너와서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지도와 덧붙여졌다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3장에서는 이제 그 몽골 제국 시기에 편찬된 그 문헌들에 나타난 세계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4장에서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조선에서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 어쨌든 조선 초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고려라고 하는 국가에서 만들어진 그 세계 인식 혹은 문화 인식 그런 것에 영향을 분명히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혼일강리 역대국도가 만들어진 것이 어떤 그 조선 태종의 왕권 강화와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 얘기도 하고 일본으로 건너간 세계 지도 얘기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원본은 한국에 없어요. 다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에 원본이라고 하는 게 소장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일본에 소장되어 있는 그 지도를 이제 모사해가지고 이제 가져온, 그게 이제 서울대 규장각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거기에 소장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아마 있기 때문에 그 일본에 있는 자료를 보고 아마 일본 학자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에 관련해서는 기존의 어떤 지도학적인 그런 연구들이 사실 뭐 지도니까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이 지도가 탄생한 배경, 즉 몽골 제국과 관련된, 그리고 몽골 제국 연구의 양과 질이 점점 이제 세계적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탄생한 배경뿐만 아니라 여기에 실린 지명들 이런 거를 아주 꼼꼼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이 지역의 어떤 관점, 그죠? 그다음에 아라비아는 어떻게 묘사했고 아프리카 대륙은 이렇게 묘사했고 심지어 유럽과 관련된 얘기 막 진짜 세계 지도 연구가 정말 되어가고 있어요. 예, 그 어떤 발판을 놓은 책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니에요. 뭐 쉽게 사실은 뭐 어떤 대중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나마 학문적인 어떤 그 색깔을 최대한 빼고 이렇게 저술을 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내용이 어렵다는 거는 사실이죠. 내가 워낙 복잡하죠. 문헌도 막 이 문헌도 등장했다가 저 문헌도 등장했다가 막 꼬여요. 읽다가 보면.
그래서 좀 차근차근 찬찬히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벌써 이 번역서 나온 지 10년 됐네요. 예, 금방 산 것 같은데 벌써 오래됐습니다. 뭐 하나 참고로 뭐 10분 딱 10분 얘기했는데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뭐 제가 뭐 굳이 뭐 일일이 뭐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게다가 이제 여기에는 해제 이강환 선생님이라고 지금 거기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계시는 교수님이세요. 그분 선생님께서 이제 이 책의 해제를 적어 놓으셨어요. 책에 보면 뭐 나름 이제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를 분석하는 그 꼼꼼한 시각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주목을 할 만한데, 좀, 뭐랄까, 너무 이제 너무 좀 추정 같은? 나중에 이제 뭐 일본 얘기하고 조선 얘기하면, 이 미야노리코라는 사람이 어쨌든 몽골 제국 역사 전문가이니까, 나중에 이제 조선, 뭐 역사나 이쪽으로 가면 조금 논리가 좀 섞인 것 같다.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를 잘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요. 글이 있어요. 이강원 선생님 어쨌든 한국사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의 의견을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같이 이 번역서를 통해서 참고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참고로 하는 거는 여기 이제 중국에서 나온 논문집입니다. 대명 혼일도와 혼일강리도 연구라고 하는 논문집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보면 여기 이제 논문집에 저술을 하신 저자들의 면면을 보면 몽골 제국사나 해양사 이제 이쪽 방면을 연구하신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라고 하는 게 몽골 제국을 이해하기 위한 일종의 사료로서 취급을 받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제. 그죠? 그러니까 지도 자료로서 취급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은 이게 올해 나온 책이 2020년에 이게 뭐냐면 최고의 세계 지도를 읽다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를 읽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이 앞서 설명드린 이 책은 중국에서 나온 논문집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명나라 시기에 나온 비슷하게 생긴 대명 혼일도라고 하는 이제 그 지도에 대한 연구라고 하면 이 책은 부제에 보면 여기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로부터 본 육지와 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이제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와 관련된 일본의 논문집인 거죠. 이게 이제 정말 최근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뭐 해양과 관련된 육지와 바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이 뭐 아예 뭐 새로 지어진 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게 한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쓰인 이제 그 보고서 같은 게 있거든요. 학술 보고서.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나온 것인데 일부 어떤 그 목차들만 여기 보면 이제 너무 글씨가 너무 조금해서 하마시타 다케시라고 하면 아마 아마 연구자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뭐 조공책임 이런 거 관련해서. 그래서 가장 처음이 해양이 낳은 세계지도 이렇게 하면서 혼일도로 본 뭐 해역상 뭐 이런 제목으로 좀 긴 논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몽골 제국 시대의 국경으로서 교류의 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 또 몽골 제국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혼일도에서 묘사된 북동아시아라고 하면서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에서 소위 여기서 말하는 북동아시아라고 하는 거는 지금의 흑룡강 하류, 뭐 사헬린 쪽, 연해주 이제 이 지역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느냐 이제 그 지도에 또 한 구석을 떼어가지고 또 그걸 또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다음 혼일도의 보존을 위한 디지털 복원 복제 이제 이걸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용곡대학에 소장되어 있는 또 그 지도가 있거든요. 그 지도의 어떤 지명, 그 다음에 역대 제왕의 어떤 수도 그리고 발문 이런 거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이런 책까지 나오고 있다. 그만큼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도라고 하는 의미는 물론이고 사료로서의 그런 어떤 귀중한 가치를 또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선
사의 입장에서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해볼 필요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이해를 위해서는 어쨌든 당시 그 몽골 제국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그 여러 문화의 교류, 확대 이런 것들을 좀 기본 지식으로 좀 알고 있을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책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음번에 또 좋은 책을 또 찾으면 또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